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었던 2024년이 지나고 또 첫 거래일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요. 사실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년여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법한데 사실 계속적으로 내다 팔고 있는 물량의 매도세가 야속하기만 하죠. 그래도 로봇주들의 반등으로 해서 코스닥의 분위기는 오늘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속하기만 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뒤로 하고 그래도 앞으로의 2025년의 증시는 어떻게 바뀔까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우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정말 별명, 네이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먹고 또 먹고 먹어도 효자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해드리고 있고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 모셔봅니다.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 만나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너무너무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이제 5시 방송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으로 간 건 아니고 시간대가 좀 바뀌어서 계속 좀 출연을 하다가 다시 이 5시 방송 주식의 봄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기분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마음이 편했고 우리 또 앵커님도 저한테 좀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 증시가 출발이 산뜻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증시도 충분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최병호 대표님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 기회를 정말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 덕분인데요. 자, 첫 거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선물 종목을 무려 3가지나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의 해시태그 전력기기와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대표님, 전력기기와 반도체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전력기기는 내년에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올해죠. 네, 출범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계획이 미국 내 전력망 추가 확충이라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선 쪽 이런 쪽에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매출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올 한 해를 보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전력, 전선 이쪽에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징주로 전력, 전선 우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력기기와 반도체는 저희가 추후에 일단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로봇주로 신나는 출발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지금 사실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증시는 오늘부터 봄이다라는 말씀을 과감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로봇주는 오늘 상승이 그동안 우리 증시가 한참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업종 전체의 강력한 상승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도 우리 증시는 오늘 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증시를 봄이라고 잡아주신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매일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5분 저희가 선물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분들이 당첨됐을지 그 부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자, 그럼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의 증시를 봄이라고 잡아주신 만큼 을사년 푸른뱀의 해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이제 증시를 사실 이제 봄이라고 잡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네. 사실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게 없는데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일단 하반기에는 회복하는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그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국내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집권하면 불확실성이 좀 걷어내지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봄이라고 잡아주신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지금 많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는 것도 봐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좀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추가 하락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증시라는 것은 제가 경험이 사실 많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보자면은 증시는 항상 훈풍이 불 때, 그리고 막 모든 투자자가 다 가담해야 된다라고 할 때가 꼭지점인 경우가 많고, 시장이 더 이상 힘들다라는 식의 어떤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 시장이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분위기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증시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전 세계 93개 증시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락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경제의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꼴찌를 할 만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그만큼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의 PBR 수치를 보시면은 1이 안 돼요. 1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재산 등을 다 팔았을 때 지금 시가총액보다도 더 높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또한 역시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증시가 2008년 리먼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증시가 계속적인 거의 뭐 1년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락이 계속 지속되니까 언론이나 각 증권사나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간다. 지금 증시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크게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는 사실은 저평가 상태였고 그때 결국은 바닥을 치고 중장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때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내렸다가 하반기에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상반기부터 바로 오름세를 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치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환율의 변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체력이나 저력 같은 것을 너무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은 대부분 코인이나 아니면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로 많이 옮겨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싼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증시는 분명히 업종별로 시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 있고 지금도 적자에 시달리는 업종이 있으니까 분명한 업종 선택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한다면은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함께 수익을 맛볼 수 있게 상고하고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증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업종 선택과 종목 선별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과연 그러한 종목을 어떤 걸 오늘 또 가지고 오셨는지를 먼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일단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정말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하죠. KCS 지금 현재 12월 30일에 청산을 하셨습니다. 31.82%고요. 오늘 상한가를 그냥 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의 전반적인 상승과 확산을 일으켰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보유 중으로서 44.86%의 빨간불, 역시나 같은 로봇주로서 클로봇 44.38%에 함께 하시는 채널에서 몇 번이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간다, 이거는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만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이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단 1%의 상승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걸 현실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를 들어가도 좀 큼지막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무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어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모셔왔어요. 5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질적인 계좌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셔왔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집중하시고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하셔서 명확한 투자의 인사이트까지 안 얻어가시면 정말 땅치고 후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기회는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38분 남았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꼭 우리 대표님과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푸르지오님, 고수프로님, 기적의 힘님, 그다음 스카이0224님, 뿌꾸빵님, 자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분께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상품권 증정해 드릴 거고요.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 보고 하나를 들어가도 30-40%씩의 빨간불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절대적으로 지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 35분 남짓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대표님 저희가 이제 시가 베팅 테마 하기 전에 그래도 수익 자랑 조금만 하고 가볼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일단 로봇주 전망 여쭤볼 거니까 클로봇이라든지 KCS라든지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를 또 노려봐도 될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 꼽아서 한번 저희가 차트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이 세 종목은 제가 이제 그 앞서 방송에 출연할 때 시간대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뭐 사실 굉장히 크게 급등했고 KCS는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배제를 해버리는 게 좋겠고요. 그 이외에 지금 연말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는 어떤 거든 좋다. 무조건 매수를 해주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슈가 발생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저는 당분간 로봇 관련주 좀 더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지금 로봇 관련주가 없는데 다시 매수를 좀 노린다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온다면은 저는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식은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때 주가가 2만 원, 3만 원대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소개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또 21만 원까지 올라갔지만은 지분 추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계열사가 된다는 것은 완전 개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가 그만큼 크고 대장주지만은 상승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이 종목을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물론 뭐 안 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기회를 주어진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노리셔야 될 것 같고 클로봇도 나름 괜찮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이 종목은 상장 첫날 주가가 바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반토막 났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더 우리가 크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 재매수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따른 공시가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오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상한가를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세 그리고 로봇주의 전반적인 확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씩 더 여쭤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대표님은 먹고 또 먹고입니다.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그 종목이 약간 눌렸을 때 또 들어가면서 또 수익이 나면서 3번씩, 4번씩, 5번씩 한 종목 가지고도 사고 팔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효자 종목이 또 있을까 하는 종목들의 명확한 타점까지 잘 잡아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무려 27년이라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함께 째려보시면서 이 종목이 진짜 잘 갈지 안 갈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해주신 만큼 저는 첫 출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 계좌의 포트를 다시금 차곡차곡 올려 세울 수 있게 저희가 분명하게 도와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어보시고 2025년 내 계좌의 포트 완전히 한번 뒤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부터 힘이 좋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으며 그 종목을 언제쯤 들어가야 내가 빨간불을 켤 수 있으며 그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명확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힘든 이 시기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 저희가 꼭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다리던 우리가 종목 선물 받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첫 번째는 전력기기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국내 전력기기 산업은 유례없는 사실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 시장에 정말 뭐랄까 우리 한국 산업계의 한 줄긴 빛과 같은 그러한 또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열풍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 설치가 커지고 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세계 곳곳에 여러 전력 확충망 계획 발표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기도 하잖아요. 뭐 HT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까지 사실 우리 주요 메이커 전력기기 업체들은 2030년까지의 일감을 지금 모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전력 관련주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초고압 변압기라고 있는데 요게 대당 한 200억씩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물건입니다.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국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국가가 한국하고 독일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물론 그 나라의 기술력도 굉장히 대단하지만은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게 문제거든요. 독일의 명품 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생산돼서 실제 배치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굽니까? 국가 번호도 82번이거든요. 빨리빨리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빨리빨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실적으로 빨리빨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면서도 빨리빨리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따졌을 때 납기를 맞출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당장 갖다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올해도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그 중에서 저는 우선은 LS 일렉트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LS 일렉트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변압기나 그다음에 리액터 쪽에 수출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매출 비중에서요. 그렇지만은 해외 수요가 점점 더 크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캐치를 했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고 시설을 증설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200억대, 300억대 정도의 매출 수출 실적을 1000억대까지 늘린다. 즉 한 4-5배까지 늘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전력망 빨리 확충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아예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변수가 크게는 없을 걸로 추정이 돼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 대략 한 7월 정도에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실적이 좋은 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차익 실현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조정을 꽤 많이 거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중기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오름세를 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좀 적은 그런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우선순위로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전선 쪽에서도 역시 뭐 그 변압기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운반하는 전선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선 쪽도 여러 가지 괜찮은 종목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전 방송 6시 방송에서 출연할 때는 가온 전선을 추천드렸었어요. 근데 이 가온 전선이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 붙으시기는 조금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는 대원 전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원 전선은 사실 작년 한 해 그 전선 관련주가 오름세를 탈 때 가장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테마성이 있는데 지금 그 테마성 상승 이후에 거의 6개월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움직임이 나온 거는 사실 전선 관련주로서의 움직임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특정 정치인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세를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횡보 중인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세를 타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장을 하고 주가가 흐름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쪽이 전력, 전선 관련주고 거기에 탑픽 종목은 이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2025년은 전력기기의 한 해 그리고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력기기 관련해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전선 관련해서의 종목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주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종목들은 우리가 필히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워낙에 전력망 확충을 많이 하게 되고 82번이라고 우리나라를 소개를 주셨습니다. 빨리빨리 하면서 납기를 맞출 수 있고 기술력도 바탕으로 우리가 명실상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데이터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 내에서도 차트가 예쁘고 또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못 들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10분 동안 대표님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종목인지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가 안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못 들으신 분들은 명확한 타점이라든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투자 전략을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널에 입장해 주셔가지고 이 종목에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투자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요. 자, 전력기기 관련주 내 포트에 하나 정도 없으면 서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투자 전략 우리 최병구 대표님과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표 짧게 한번 일단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을 봄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내 계좌는 봄이 아니고 아주 뜨거운 여름이네요. 자, KCS 양자암호에 관련해서의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종목 테마를 타고 올라갔을지언정 내 계좌의 31.82%가 찍힐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보유를 하면서 오늘 21만 원 돌파했죠. 상한가 나왔죠. 이 종목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먹을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44.86% 클로버는 역시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44.38%의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하나를 들어가도 40% 이상의 빨간불을 켜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표님만의 공력이고요. 대표님만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스킬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다 더 빠른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저희가 두 가지나 선사해드렸습니다.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한 투자의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세요. 자, 방송 시간 내에만 함께 해주시면 내일도 우리는 이러한 종목을 알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 일단 전력기기와 전선 쪽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일단 두 번째 단기 스윙 쪽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반도체 쪽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사실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되게 잘 갔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굉장히 못 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치게 되면서 주가의 수준 자체가 많이 싸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오후 3시께 들어서 그래도 반등을 해줬는데 하이닉스는 좀 하락을 해줬죠. 근데 올해는 반도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부분도 좀 많기는 해요. 다만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을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이 선택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이 크니까 굉장히 열심히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는 금방 꺾어지지 않죠. 그리고 다른 여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에 대한 진행도 주가를 땡겨 올리던 매수 주체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서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그 종목을 패닉 세일이 나올 때 투매를 받아먹는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먹힙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증시가 폭락을 할 때는 삼성전자를 사도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패닉 세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목을 지금 당장 매도했는데 지금 당장 그 주식을 다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특정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해운주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주식들, 코로나 관련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주체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가 그 주식을 팔아치울 때는 당장 그 주식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싶어도 금방 반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관련된 주식들은 반도체 쪽이라도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요. 반면에 그 주변 기기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틈새 시장을 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하락폭이 워낙 크다?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AI 반도체 수요는 역시 계속해서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수요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중기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정도는 하락폭이 크다면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락폭이 큰 종목들을 꼽아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라는 주식이 나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그 6만 원까지도 한번 상승을 했다가 2만 원 아래까지도 하락을 하는 2만 원까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3분의 1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하락을 크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라기보다도 반도체 업종들의 차익 실현 플러스 이 회사가 좀 무리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었고 그 요소가 지금 변수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지금 안 하도록 개인 주주들이 압박을 넣고 있고 금감원도 정정 보고서를 계속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무리겠구나라고 압박을 느껴서 철회를 한다면은 주가가 급등세를 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래도 굳이 정정 보고서를 계속 내가면서까지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중장기 투자로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중장기 투자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PCB 업체입니다. 이 PCB는 사실 AI 반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뭐 올 한 해도 역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실적은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주 반도체를 한번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하락이 컸었죠. 지금 32,000원대에서부터 지금 그 하락이 계속 나와서 이 종목도 역시 10,000원 이하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고 최근에서야 이제 바닥이 조금씩 잡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기 전 수준보다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큰 거고 그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바닥이 조금 잡히는 모습. 요것만 노려도 단기간의 급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종목들로서 단기간 급등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가가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가 한 2배 이상 상승한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2배 정도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하락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매수 주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식으로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 반도체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그렇게 여건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완전 전 저점을 또 다시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때를 새로 노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요. 뭐 어쨌든 좀 거래에 대한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채널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업종 자체에 대한 차익 실현과 유상증자에 따른 이슈가 있었던 개별 이슈가 있었던 이 종목 우리가 지금 PCB 관련주로 하나를 또 얘기를 해주셨고 과도하게 하락한 만큼 또 올라갈 여건이 만들어진 또 이 종목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업종들은 수백 개입니다. 종목의 확산까지 따지자면 더 많아질 텐데 반도체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딱 두 가지를 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종목 가지고는 어떻게든 좀 확인을 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저희가 꼭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가져가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수익 하나하나가 너무도 시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KCS 같은 경우에는 무려 31.82%,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오늘 상한가 같죠? 44.86%,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빨간불을 기가 막히게 켜주면서 이 종목들은 한 번에 끝날 테마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첫 방송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무려
종목을 4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4가지의 종목이 다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저희가 장중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얘기했다고 해서 무작정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해서의 2개, 반도체에서도 2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힘이 셀지 이걸 내일 들어갈지 내일 모레 들어갈지는 저희가 장중에 상황 판단 하에 같이 함께 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을 안 드리는 거고 하단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만큼으로는 꼭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일단 4가지의 종목 선물 대놓고 오픈해 드렸습니다. 명확한 타점,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뭐 로봇주가 오늘 주인공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휴장이었을 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에서 지분율 35%까지 늘렸는데 앞으로 더욱더 확장시키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 강했는데 제가 약간 오늘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가 지난 전 거래일에도 15%가 올랐기 때문에 오를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5% 오르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두산 로보틱스까지 오늘 2자릿수의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로봇주들은 우리가 한 번 올라가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시세 그리고 CS 2025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1월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신규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로봇주는 사실 작년 연말 하반기 이쪽에서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로봇 관련주는 오늘 물론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결정적으로 폭발을 해버린 건 맞는데,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금리 인하 시기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국내의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 좀 지속하겠다라는 기조거든요.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하락폭이나 아니면은 연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띄엄띄엄 할 것인지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리 인하가 될 때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대부분 다 미래 성장 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아무래도 바로 지금 그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크니까 바로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은 미래의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립니다. 대표적으로 AI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로봇 같은 업종들 그리고 바이오 같은 업종들도 실패 확률이 크지만은 한번 터지면은 잭팟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의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고 또 기업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완전히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산도 로봇에 뛰어들었고 삼성도 당연히 지금 로봇에 뛰어들었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일찌감치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건 미국 기업이죠. 여기에서 새로운 로봇까지 지금 출시를 했는데 저는 그 출시 로봇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무섭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봇은 너무나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보여줬고 대신에 뭐 사람하고 좀 다른 식으로 뭐 허리가 완전히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로봇 상승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매수가 몰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또 좀 뭔가 좀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저거는 좀 부담스럽고 좀 뭔가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엔젤 로보틱스예요.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LG가 지금 현재 그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의 주요 분야는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그래서 뭐 장애인들 걷지 못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로봇을 착용하게 되면은 걸을 수 있는 것까지 시연을 보여드렸고 카이스트하고 연계가 돼 있죠.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전쟁 상황이나 이럴 때 보병들이 입는 로봇 이런 것까지도 개발을 하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로봇 업체들이 다 주가가 한 번씩 크게 올랐던 데 비해서 글쎄요 그때 너무 기대감이 컸었던 게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7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거의 뭐 2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상승을 크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한 번쯤은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도 뭐 관련성이 있는 종목, 그다음에 또 이슈가 있는 종목, 또 성장이 있는 종목도 많겠지만은 저는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매수가 많이 몰려서 시장에 관심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몰려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한 종목을 더 뜯어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하기는 아쉽죠. 대표님이 워낙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종목이라도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로봇주를 좋게 얘기하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까지 무려 44%의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분명히 후발주자격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 이제야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대표님께서 오늘 한 종목을 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이제 삼성, LG, SK, 현대차 뭐 정말 4대 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다각화를 하면서 로봇 관련해서의 100조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 종목은 사실 LG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겠죠. 어떻게 천사와 같다라고 제가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자.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로봇주 핫한 만큼 이 종목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구간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시면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회합니다.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릴게요. 방송 시간 딱 9분 남았으니까요. 진짜 내 계좌 완전 복구해보고 싶다. 더 수익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꼭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다리던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던 이제 오늘의 봄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이 종목만큼은 내가 절대 알려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종목명을 다 오픈했지만 내가 이 종목만큼은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 왜? 아까우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네. 오늘의 봄 종목 정말 오랜만에 방송인 만큼 또 확실한 종목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통신 관련주인데요. 뭐 뜬금없이 통신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네. 미국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문제거든요. 네. 이 경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나라, 적성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관세를 주거나 아니면은 자국 우선주의, 자국 보호주의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해온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타겟이 결국은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제일 가장 견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 관세가 60%까지 붙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고 제일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적성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비밀을 빼내기 위해서 각종 수출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도청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심는다라는 게 실제로 드러나기도 했고 또 어떤 음모론 쪽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를 떠다니는 풍선에다가 이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걸 매달아 가지고 다니다가 한번 걸린 적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전투기가 출격해서 뭐 그걸 격추시키고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특히 통신 장비 이런 쪽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뭔가 도청 장치가 붙어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거기에 관련된 주식인데 중국에는 TP-Link라는 그 라우터, 그다음에 또 모뎀 이런 쪽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내에 그 장비의 점유율을 65%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막 독점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장비를 판매를 중단시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통신 장비들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장비인데 이게 연결만 되면은 각 가정에다가 도청 장치를 다 심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도 되고 심지어는 정부 기관에도 심어져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보안 때문에 국가적인 보안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말라라고 공문이 내려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만 하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냥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뭐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매 중단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정책 방향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 장비에 대해서 판매 중지 이렇게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판매 중지가 됐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 중지가 되면은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치고 들어가서 그 큰 시장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락 이후에 만약에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큰 재료가 떠준다면은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런 관련주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올해 초부터 미국이라든지 주요 통신 사업자들한테 이제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업이 제공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닐까. 게다가 미국과 일본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약간 눌려 있고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너무너무 궁금한데 몇 글자예요, 대표님? 그거만 알려주세요. 또 통신 장비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보고 네, 있으신 분들 애타실 것 같거든요. 사실 요거는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세 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상장한 지는 이제 5년 정도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회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적도 네네네. 괜찮고 매출액도 좋은데 왜 잘 못 오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네. 덩치가 작다 보니까 한번 재료가 딱 뜨면은 쉽게 왕창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 세 글자라고 합니다. 통신장비 업종에서 5년 동안 상장을 했는데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술력도 좋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물꼬만 한번 딱 터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트만 보고는 우리가 모르죠. 단가도 모릅니다. 종목도 안 알려드렸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고 알아가실 수 있고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죠. 하단에 QR스캔 입장하시면 오늘의 봄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종목은 분명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엿봤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왜 사야 되는지 자세한 투자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게다가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만 입장하셔도 이 종목에 관련해서 정확한 투자 전략 영상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